지난 시간에 우리가 편미분까지 하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편미분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미분을 할 때 하나의 변수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여러 개의 변수를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러할 경우에 fx0, fx1에 대한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x 제곱 플러스 y x0 제곱 x1 제곱에 대한 값을 구하고 있죠. 이때 편미분을 한다는 것은 dx dfx0 분의 dx가 되겠죠. 그리고 x00의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상수로 고정시켜 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도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미분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저번에 우리는 하나씩 나눠서 편미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값을 한 번에 편미분 해야 할 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는 이번 학기에 저번 학기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번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우선은 저번 학기 들었다는 가정하에 파이썬의 기초를 우선은 함께 했다라는 가정하에 우선은 그 부분들을 넘기고서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요청하신다면 제가 다른 수업에서 파이썬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강의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링크를. 아니면은 요청하시면은 뭐 유튜브 좋은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책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하실 때마다 파이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파이썬 기초를 같이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py라는 수치 계산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불러올 거고요. 별명을 np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numerical gradient fx 함수와 x 값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h는 1, 2, 4로 해서 이 값은 0.0001로 줄 거고요. 이것보다 좀 더 작은 값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해볼까요? 8까지는 아마 8도 안 되네요. 6 네. 4까지만 가능하군요. 네, 4까지만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컴퓨터 파이썬 상에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넣었고요. 그리고 np 제로스 like는 이게 x 값을 넣어줬을 때 x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배열을 만들어주고요. 그 배열에 x가 가지고 있는 값 대신 0을 채워서 넣어주게 됩니다. x와 형상이 같은 배열을 생성해주고요.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포문은
어떤 값을 이터러블하게 하나씩 꺼내서 실행시켜 주는 거죠. range는 일정 범위를 만들어주는 값이고요. 기본값은 디폴트부터 n값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부터 n까지 진행되는데 n-1까지 진행되죠. 그래서 x 사이즈가 만약에 10이라면 9까지, 0부터 9까지 범위 내에서 하나씩 꺼내서 0, 1, 2, 3, 4 이런 식으로 10 앞의 숫자까지 이터러블하게 뽀문이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x, idx에 대해서 값을 임시값을 해줄 거고요. 첫 번째로는 fx 플러스 h 값에 대해서 편비율할 때 좌측에 있던 값이죠. 이 계산 해줄 거고요. x, idx는 tmp 하고 플러스 h를 넣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fx 값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fx-h에 대해서도 해줘야겠죠. 컴퓨터의 숫자의 문제로 수치상의 문제로 근사값을 조정하는 대신 근사값을 작게 하는 대신 전방 차분이 아니라 중앙 차분에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x idx는 tmp vl h로 하고요. fxh2 fx로 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해주고 그 값에 대해서 함수로 적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진행이 됐으면 to 값을 h로 나눠주는 거죠. 자, 기술적으로 계속 해보면요. idx는 템프 밸류로 해서 그 값을 다시 복원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라드에서 값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함수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과 동일한 값입니다. 대신 x라고 값을 하나 주고요. 왜냐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만 주고요. 그리고 x return x 제곱인데 첫 번째 걸로 해서 주고요. 그리고 더하기 x1 제곱으로 펑션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곱하기 2개는 제곱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수함수를 표현하는 거죠. 자, numerical gradient function np array 3.0 4.0으로 주면 다음과 같이 미분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편미분이.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봅시다. 0.0에 2.0을 줄 거고요. 그리고 3.0, 0.0 세 점의 값에 대해서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해주면 출력이 잘 되겠죠. 다음같이 출력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x0에 x1에 대해서 기울기를 각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그 그래프로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것과 동일한 값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라고 주고요. 그리고 if x n 팀 차원을 1차원일 때 컬 그라디언트 fx로 주고요. 그리고 else면 그라드는 np 제로스 like x로 주고요. 여기도 x로 줘야겠죠. 소문자 x로. 그리고 for idx x in numerate x로 주고요. 그리고 grad idx는 fx로 주고요. 그리고 이제 리턴 값으로 여기서 나온 그라드 값을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펑션 2도 좀 더 복잡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x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일 경우 return np sum x 2로 주고요. 그리고 else return np sum x 제곱 주고요. xs는 축은 1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는 np arrange -2부터 2까지 0.25 간격으로 해서 줄 거고요. 그리고 y 역시 동일하게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차원 값을 만들기 위해서 메쉬 그리드로 값을 변환해주고요. 그리고 값을 플래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펑션 3을 줄 거고요. 그리고 np array x, y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plt 퀴버. 자, 우리 여기서 매트플로립을 따로 불러오지 않았죠? 그래서 매트플로립은 그 수치 변환하거나 그래프 할 때 된 그림들을 그래프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import matplotlib pyplot 해주고요. plt로 선언해 주겠습니다. 퀴버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서 grad 0 하고 마이너스 grad 1로 주고요. angles는 x, y로 주고요. 컬러는 (6)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plt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줄 거고요. y의 범위는 동일하게 줄 거죠. 앞에서 값들을 마이너스 2에서 2 값으로 줬으니까요. 그리고 plt x 라벨은 x0 그리고 y 라벨은 plt 그리드로 주고요. 그리고 레전드도 표현해 줄 거고요. 그리고 범례죠. 범례를 표현해 주고,
그리고 드로우를 해준 다음에 이제 한 걸 그려주고 이제 쇼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오타가 발생했네요. 자, 그리고 실행했는데 자, 이 부분들을 제가 바꿨는데 이걸 안 바꿔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수정해주고요. 그리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오타가 또 발생했었네요. 이게 대문자로 제가 X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었었네요. 이렇게 이 인너머레이트를 대문자 X로 해서 문제였었는데요. 이 어떤 경우는 정말 작동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말 찾기가 힘들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기 힘드니까요. 그럴 때는 하나씩 끊어서 해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프린트 x라는 값을 줬었는데요. 근데 x를 넣어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인너머레이트가 x였어요. 대문자 x. 그러니까 대문자 x에서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이 값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 x를 해보면 마이너스 2.0밖에 안 나왔어요. 2.0밖에 안 나면 인덱싱 할 의미가 없어지죠. 사실 여기서는 인덱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다 보니까 대문자 x, 제가 소문자 x인데 대문자 x로 한 오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건 이제 지울 거고요. 프린트 x를 지우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네, 이 기울기 0으로 향해서 줄어드는 기울기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네. 오타가 참 많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가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사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경사법을 이론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코딩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문제 대부분에서 결국은 최저값을 찾는 것을 경사하강법을 통해 찾는다 라고 했었죠. 마치 산에서 더듬더듬 거리듯이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처럼 어떠한 특정한 값을 알지 못할 때 혹은 복잡할 때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경사하강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것은 매우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코딩을 통해서 쉽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코딩 먼저 해서 우선 살펴보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서 한번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요. 쉽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그라디언트하고 펑션 fx2는 펑션 2에 대한 거는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이 값은 그대로 사용하고 펑션 2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자, 그러면 이걸 복사해 올까요? 복사해 오고 그 다음에 펑션 2도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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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그라디언트 우선은 여기서 몇 개, f는 최적화하려는 함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init x는 초기 값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lr은 학습률을 의미하는데요. 이 학습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것을 코딩을 우선 완성하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넘은 몇 번 반복할 건지 횟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스텝넘이라는 것도 쓰고 epoch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epoch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 그리고 df 그라디언트 descent 그라디언트 디센트 f init x 초기값을 주고요. lr은 0.01로 줄 거고요. 학습률을. 스텝 넘은 100을 줄 거고요. x는 init x 그리고 x history로 해서 변하는 값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in range 스텝 넘을 줄 거고요. 스텝 넘은 100번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history append x copy 값을 줄 거고요. x 값이 계속 변하겠죠. 그 값이 변하는 값들을 줄 겁니다. 초반에는 이 init에서 들어온 값을 초기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고 변하는 거에 따라서 기울기들이 변하게 되겠죠. 자, 그라드는 numerical gradient fx가 될 거고요. x 마이너스는 학습률 곱하기 그라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 초기 값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이만큼 내려올 거 학습률을 곱해서 이만큼만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조금만 내려오게 만드는 그것이 조금만 내려오게 하는 게 학습률의 역할이고 내려와서 이것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근데 저번에 경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플러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해서 그 값을 계속 빼주는 거겠죠. 그래서 return x mp array x history로 해서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죄송합니다. 자, 경사법으로 fx0 x1은 x0 제곱 플러스 x1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init x는 mp array -3 그리고 3.0 4.0으로 3.0과 4.0이라는 기울기와 편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x history는 gradient descent function to init x 그리고 학습률은 0.1로 주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print x를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어떤 그 기울기와 편향이 잘 구해졌죠. 그리고 플롯 -5에서 5로 해서 0 범위까지 b로 줄 거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이번엔 반대로 해서 우리가 우선 그 그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십자선을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plt 플롯 x history 에서
0 줄 거고요. 첫 번째 값만. 그리고 x 히스토리 x축, y축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을 사용할 거. 그리고 O 값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학습률에 따라서 이 오차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대략 마이너스 3.5에서 3.5 사이로 나오고요. 그리고 y림을 하면 마이너스 4.5에서 4.5 사이 내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plt x 라벨은 x0이고 y 라벨은 x1이 되겠죠. 자, 그리고 plt 쇼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학습률에 따라서 이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0에 거의 접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 히스토리 값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거의 1.00 거의 1에 0에 가까워지는 그 값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잘 그려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습률이 너무 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주고요. 학습률을 10으로 두겠습니다. 10.0으로. 그리고 그래프는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마이너스 100으로 표현을 해두더라고요. 발산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범위도 역시 100으로 변경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보면 학습률이 너무 크면 처음에 0으로 거의 접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양수로 아예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률이 너무 커도 제대로 된 학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습률이 너무 작을 경우 학습률을 1, 2, 마이너스 3, 0.01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로 주고 그 다음에 5로 범위를 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 5로 범위를 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3.5, 3.5, 4.5, 마이너스 4.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자, 다음 보는 것처럼 아주 촘촘하게 학습이 진행되지만 이 0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학습이 끝나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률이 너무 작은 경우에도 학습률이 너무 큰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학습 횟수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스텝 넘이었나요? 자, 스텝 넘을 200까지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조금 더 가까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스텝 넘이 많을수록 어떤 오버피팅 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성능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값이 매우 적기 때문에 뭐 이 F폭을 늘린다고 해서 뭐 속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만약에 이 학습 데이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학습률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률을 직접 그라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을 코딩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것을 가지고 직접 학습률에 따라서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래프로까지 시각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접 뭐 기초적인 걸 해보지 않고 정말 그냥 코딩으로만 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복습해서 할 테니까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코딩 먼저 하면서 그 경사 하강법이라든가 편미분이라든가 미분에 대한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처음 미분을 위해서 코딩을 하다가 경사 하강법까지 같이 보여주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요. 경사 하강법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그 값에 대해서 이 그래프에서 봤듯이 0의 값으로 다가가는 것, 최소값으로 줄어드는 것이 어떤 학습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에 있어서 값을 찾아가는 것이 경사 하강법인데요. 자, 이차함수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 A를 A1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너무 커도 오차가 커지고 A가 너무 작아도 다시 오차가 너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이 지점이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한 점에서 x를 0에 가까운 변화를 준 것, 그래서 y값의 값도 0에 가까운 변화를 가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접선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접선에서 점점 내려와서 이 접선의 값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 기울기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그 지점이 최소값인데요. 그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사용한다. 미분이라는 것은 결국 이 델타 x 가장 이 점에서 이 가장 가까운 지점, 그러니까 마치 속도 카메라로 그 가속 카메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에서 한순간을 찍어서 속도를 파악하는 것처럼 가장 짧은 순간으로 0에 가깝게 수렴할수록 그 값을 찾아내는 것이 미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편미분은 그 점에서 다변 함수일 때 하나의 값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미분하는 것, 그것이 편미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미분은 한 점에서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순간 기울기가 0인 점이 곧 우리가 찾는 최소값 m이다. 그리고 경사 하강법이라는 것은 A1에서 미분을 구하는 것인데, A1에서 구하고 이게 그 오차를 계산하면 계속 줄어들겠죠. 근데 줄어드는 순간이 오히려 이 기울기는 줄어들어가거나 뭐 그런 식이 달라지겠지만 오히려 기울기가 커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시작하면은 어쨌든 그런 값들을 조정하면서 오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지만 그럴 때 오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양의 값이 될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위에서 미분한 값이 0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최소값으로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학습률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어쨌든 학습률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 부분에 살펴봤죠. 그래서 학습률이 적당하면 최소값에 가깝게 학습이 잘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률을 넘어서 최소값을 넘어서 다시 오차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0에 가까워지기 전에 학습이 끝나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학습률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만큼 내려갈 것을 학습률을 하게 되면 이만큼으로
줄어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학습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한글을 킬게요. 한글을 키는 게 낫겠네요. 자, n분의 1을 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하면, 자, 우리가 예측값의 오차를 구한다는 것을, yi에서 y 이게 y 다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y 다시라고 합시다. 이걸로. 그리고 i로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오차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 오차가 절대값으로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서로 오차 간의 합을 더하면 오차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오차에다가 제곱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오차들을 다 합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너무 많은 값을 더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n분의 1을 곱해준다고 했었습니다. 평균 전체 개수의 길이 평균을 전체 길이 개수를 나눠준다고 했었죠. 평균을 구해준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yi를 구해주는 값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 값은 우리가 ax i 플러스 b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회귀 분석 그 값을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y, i 값을 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값을 넣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편미분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오차를 구하는 값을 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그 A와 B의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편미분은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을 하는데 변수가 그 A와 B를 둘 다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수식을 그려보면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인데요. 델타 f x죠. x 고 델타 a가 되겠죠. a 아까 전에 이 기울기 값을 구하기 위해 자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우선 넣기 하고요. 자, 이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f a b는 인 거죠.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다변 함수니까 미분하려면 편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d 델타 b의 d f x 여기 b가 되겠죠. 여기도 a가 되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정확한 답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집중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자, 저도 이거 얘기하면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하는데 거의 한 5일 밤낮을 밤새 가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설명한 데서 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거의 밤새워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못 따라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꼭 수학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의 개념들이 이런 것이 있다. 알고 넘어가자 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나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할까? 라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를 강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수학식을 제가 짜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수학식을 짜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 되니까요. 다만 저는 코딩이고 라이브러리들을 다 끌고 오면은 머신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쉬운 머신러닝도 최근에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건데요. 그것은 우선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만 좀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 이 내부에서는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는 것만 아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운전법만 배우면 되지 자동차의 역사 그리고 자동차 내부에서 운행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시그마의 AXI 플러스 B 마이너스 YI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가 되고요. 그리고 이 i는 좀 약간 작게 그려주는 게 좀 보기 좋겠네요. 그래서 i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i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맞겠죠? 자,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편미분을 하면 우선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앞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1이면 1이니까 1은 지수에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표현 안 해주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2가 되는데요. 2 곱하기가 되는데 이 값은 여기다가 옮겨줘도 됩니다. 근데 이 값은 또 곱하는데 우선은 뭐 넣어둡시다. 여기다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a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니까요.
그래서 그 외의 값들에 대해서는 이 플러스 b는 순간 제가 헷갈렸는데요. 그 y 햇이죠. 그쵸? y 햇에서 y를 빼는 게 y 햇에서 y를 빼는 게 맞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이 f 값이 이미 사라졌었죠. 이 f 값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f 값을 없앴고요. 그러면 이제 dA 이 델타 A 값에 대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A 값을 넘기면요. 그러면 이 AX에 대한 것이 미분이 되는데요. A가 우리가 먼저 A를 구할 거니까요. A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거면 이제 그래서 AX로 빠져나오는데요. 이때 A라는 것은 그 값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A는 사라지고 X의 값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 A에 대한 기울기는 이렇게 구해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델타 값은 이렇게 구해진다. 이 한순간의 접전은. 그리고 여기도 제가 실수를 했죠. 자, 제가 이거 말하면서 하니까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말하면서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게 맞는 식이겠죠. 그래서 아마 보시면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훌륭히 이 수업을 잘 따라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과정은 똑같겠죠. 근데 b가 나오는 것인데 b가 나오면서 b는 뒤에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연수는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로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 곱하는 것에 의미가 없으니까 1이 되는 거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b에 대한 함수는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된다. 근데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는 것 역시 미분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1로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미분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아닌 이상은 이런 식으로 최소화시킨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미분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편미분까지 해봤는데요. 유도하는 식으로 해봤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것을 다시 코딩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y라는 예측값은 a 곱하기 x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x 주어지는 값 그리고 절편이 되겠죠. 편향 그리고 에러는 y 데이터 마이너스 y 프리드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y 프리드가 될 거고요. 데이터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len x 평균을 곱해주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빠졌네요. 이렇게 해주겠죠. 그리고 곱하기 sum x 데이터 에러가 되겠죠. 자,
네. 그리고 y 프리드 네, x 데이터 하고 에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b에 대한 b분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sum 에러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아까 수식을 정리한 걸 보면 자, 이것은 오차죠. 오차고 이게 x를 곱해줬으니까요. 이 에러에 x 데이터를 곱해준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건 그냥 그대로 에러니까 에러만 표현한 거죠. 그리고 2분의 1을 곱한 거죠. 근데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민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그쵸? 근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을 할 때는 아까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a-lr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연산하면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b는 b, diff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주는 값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경상항합법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성적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만들었었죠. 네, 이렇게 성적 데이터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이 최소 제곱까지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그 에러까지 최소 제곱 가지고 MSE 11까지 표현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경사항법으로 해서 답을 찾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